안녕하세요. 김성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다툼, 단속 과정에서의 충돌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단순한 폭행 사건과는 달리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저지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비교적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단순히 제지하는 손길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순히 억울해서 저항했을 뿐이다 라는 식의 모순된 진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우선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한 집행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국가기관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인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도 피해 정도, 행위 경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와 같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